진통을 겪던 야권통합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도로민주당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우클릭으로 여기 이제 보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층을 껴안겠다. 그래서 외연 확대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작 내부에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 월요일 단판 시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정치권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 최창렬 교수, 정군기 교수, 김경진 변호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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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청년 발긴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점, 이거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긋난 거 아니냐? 예? 당명도 그렇고 합당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자, 김경진 변호사 할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절차적 민주주의. 할 말 없죠? 약간 어긋난 건 있는데. 약간 어긋났습니다. 근데 당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 3천 개 정도 공모가 들어왔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1, 2, 3위 중에서 적당한 당명을 지금 이제 어떤 핵심 추진 지휘부에서 골라가지고 결국은 발기인들을 상대로 추인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면 민주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인을 받았다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언론에 이미 다 나와가지고 다 했는데, 뒤늦게 인정을 받았다. 네. 아니, 뭐, 그것도 뭐, 이론상으로 말하면, 발기인들이 뭐, 그거 우리 못하겠다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발긴의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용기 있는 발언이었죠?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예, 교수님. 절차적 민주주의와 이번에 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 과정을 저는 단순 비교하는 거는요, 이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 하면 생각나는 게 1987년도 직선제 개헌 때부터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합당 과정이라든지 통합 과정 이런 것도 이른바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단지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그 통합을 결정하면서 내부적으로 뭐 윤여준 전 장관의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네. 얘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내부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거, 이 부분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연하죠. 얘기하죠. 그건 뭐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단지 그렇죠. 아까 그 청년 발긴 얘기처럼 이 새정치와 절차민주주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논리가 비약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게 당과 당이 합당한다든지 통합한다든지 그리고 연대한다든지 후보 단일화, 이게 다 하나 연합의 문제거든요. 네. 뭐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연합 정치라고 얘기하는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안의원도 그렇고요. 당 내부에서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성찰해야 되는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새정치의 내용을 어떻게 담아가느냐, 그걸 좀 지켜본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까 김경진 변호사 약간이라고 했는데 그런 표현은 인정하시네요. 인정합니다. 네, 약간이라는 표현은. 저는 약간이 아니고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지금 통전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이 되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정당이 독재적인 정당, 그런 경우에는 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국가 운영도 독재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기본질서에 위반이 되면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서울시장 양보할 때도 혼자서 결정을 했고, 대선 후보를 양보할 때도 네. 혼자서 결정을 했고, 네. 지금 이번에 합당하는 것도, 뭐 본인은 합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것도 사실상 혼자서 결정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왜 합당이 아닙니까? 합당 아닙니까? 본인이 어쨌든 제3제로 하니까. 당은 아니었죠, 그쪽. 어찌됐든 제가.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합치는 건 말장난이죠. 그런데, 이걸 합당이라고. 그런데 사실상 합치는 거 아닙니까? 합치는 건 맞죠. 세력과 민주당 합치는 예, 거죠. 합치는 뭐. 것인데. 꼭 당은 아니지만.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말장난이죠. 그 정신적인 본인이 뭐 멘토가 아니라고 부인한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새정치에 대한 콘텐츠를 가장 잘 메꿀 수 있는 분이 윤여준 전 장관이거든요. 네. 이분도 모르고
그런 상태 몇몇이 모여서 정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혼자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림자의 뒤에 뭐 그런 박모 씨가 있었다 이런 것도 언론에 있었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민주주의가 전 당원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못하지만 아직 당도 아니니까 네. 적어도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듣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전혀 없이 본인이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종전에 그 대통령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 혼자서 결정한다. 그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는데 만약 이런 스타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뭐 백마타공 초인이 아니거든요. 뭐 재림 예수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초인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초인이 되시려고 하면 초인이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구름 위에 계시다 이제 뭐 땅에 내려오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상당히 그 앞으로 그 추진해 가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네. 보입니다. 사업하시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막 나오시고 막 그러셨는데 모양은 갖고 예, 있어요. 거의 초인이죠. 뭐. 예, 저도 우리 얘기- 교수님. 예.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박영크가 잘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 발기인도 정말 그래도 한 사람 있었구나. 왜냐하면 타운홀 미팅 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이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회당에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건데 쇼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뭐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당원들이 항상 그 들러리에 쓰고 일부 그 지도부의 그 독선 리더십에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타운홀 미팅 한다고 그래놓고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 전날 다 정해온 거 뭐 일사적으로 발표해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정말 국민들 상대로 쇼잉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쇼잉. 네. 네. 이 부분이요, 지금 한국 정당의 그 어떤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정 교수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개 얘기되는 게 안 의원이 그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스타일의 문제라고 좀 보여져요. 그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게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과거 정당이 거의 다 그랬어요. 또 하나 문제가 진성당원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의 정당은 뭐 미국식 정당과 유럽 정당이 다르겠습니다만 원래 이념적인 정체성이 있는 정당의 정체성이 있는 정당들은 대개 진성당원이에요. 당비를 내는. 그리고 아주 그 이념적인 동질성이 강한, 유대가 강한 건데 진짜 당비 사실, 정확히 내는 당원이 몇 명이나 거의 됩니까? 많지 않죠. 한나라당의 그러다 보니까 7%고요. 이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 민주당이 12%, 한나라당이 7%, 당원 예, 중에. 정의당은 뭐 이제 뭐 권리당원이 뭐 책임당원이 더 이제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성당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한국 정당의 문제점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 이게 새 정치가 아니고 절차적 민주주의 어긋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당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대체로 한국의 정치 구조고 정당의 문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중요하죠. 아,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 뭡니까? 절차적 민주주의. 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당의 지금 통합 과정을 절차적 민주주의 어긋난다고 얘기하기는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종진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면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풀뿌리 당원들, 전 발기인들 다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토론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정해가야 맞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그 어떤 정당도 사실은 그걸 해본 정당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해본 적이 없고 그러면 대체로 지금 위에 핵심되는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해와가지고 대체로 이 코커서스 정당 모임에서 추인을 받는 정도가 정당 민주주의였다고 지금까지 한나라당도 그래왔고 새누리당 그래왔고 민주당도 그래왔고 다 지금 그래요. 검찰 출신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검사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는 대충 갑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치 쪽으로 오면.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정치라기보다도 그 어떤 이 관행, 그러니까 100% 이 완벽한 관행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내릴 정도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정치의 시간과 여력을 투입할 만한 정도로 한국 사회가 어떤 풍족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잣대, 박영크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번에 어떤 창당 과정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새누리당 창당 과정에서는 그럼 그때 똑바로 했느냐? 사실은 그냥 똑같은 걸 거예요. 아마 그때 당명 바꾼 것부터 시작해갖고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위원장이 다 알아서 지정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가지고 지금 이 정당에 한해서 니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 구조부터 첫 출발부터 비민주적인 집단이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신다면 이건 새로 생기는 정당에 대해서 지극히 어떤 알겠습니다.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거 하나 네, 말씀드려요. 저는 그 얘기 아까 듣고 또 싶어요. 김경희 변호사 말씀에 저는 좀 이의를 달고 싶은 게 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새누리당 얘기할 거 없어요. 새누리당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들리니까 침수봉대하지 마라 이런 그러니까 뜻이죠. 그건 알아듣겠고 전 기본적으로 용어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절차라는 거는요. 무슨 용어를 꼭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법적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기 두 분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해 왔던 겁니다. 기존의 독재 정권들이 국민의 정통성에 기반하지 않는 불법적이고 잘못된 쿠데타에 의한 집권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런 통합 과정에서 좀 민주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논리적 정합성이 약간 아니, 떨어진다는 저는 얘기를 그 하는 거예요. 개념을 지금 최창규 교수님이 정치학자신데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죠. 그 정말 상향식, 이번에 그 새누리나 그 민주나 다 그 새정치나 다 걸고 있는 게 상향식인데 상향식이라는 게 뭡니까? 당원들,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위로 올리는 건데 이게 그 절차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거 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포괄적일 수도 있고요. 협의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뼈아프게 지적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저보고 뭐 정치학자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절차적 민주주의가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요 얘기만 하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 사회에서 대개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이 용어라는 것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얘기되는 거거든요. 어떤 용어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했다고 할 때는요. 대단히 합법적이지 못한 걸 얘기할 때 많이 쓰여요. 그 맥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입니다. 민주. 이 새누리나 지금 새정치나 이번에 강조하는 게 민주인데 우리 옛날에 그 저 공화당도 민주공화당이었고요. 그 민정당도 민주정의당이었고 민자당도 민주자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나 야나 다 그 핵심적으로 가치를 삼고 있는 것이 민주. 이게 그 맞는 말씀인데. 상향식 그 민주적 절차주의의 핵심 가치예요. 이게 이제 그 가치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이걸 뭐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보십시오.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합 과정이나 합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합당이라고 인정하고 사실상 합당이라고 사실상 합당이죠. 사실상 합당 과정 속에서 그렇게 절차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적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예를 들면 제가 하나 한 말씀. 글쎄요. 합당 과정에서 윤여정 의장도 모르고 그 의장관이 그렇죠. 전혀 몰랐는데 이런 거에 그걸 그렇죠. 어떻게 그게 그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의 제 말씀 들어보시죠. 그거는 아까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치 이 통합 과정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하자가 있다라고 느끼는 건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당연히 부적절하진 않죠. 다른 예나 부적절한 건 듣겠습니다. 아닌데. 이번에 저는 그 당명의 개념 과정에 있어서 과정이 있어야지 앉혀서 있는 스타 이런 것들 단독으로 한 비판받아 거죠. 마땅하다는 그렇죠. 건데 비판받아.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아니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아까 정태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그 행태가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좀 동의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합당 과정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실제 이배되다. 이 방송 한 그건 시간도 다른 적지 얘기죠. 않은데 가령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새정치국민연합이냐 이걸 가지고 또 색깔이 무슨 빨간색이 맞냐 파란색이 맞냐 토론해가지고 10시간 20시간 발기대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시간 하다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건 당면 어쩔 과정에서 수 없는 보니까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비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포커싱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토론에 싶습니다. 그 기회를 좀 주셔야지. 네, 네. 제가 왜 이번 그 어제 발기인 대회에서 민주적 절차가 좀 많이 훼손이 됐냐고 느끼는 게 당명 그 장면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지켜보고 했는데 공모를 했어요. 그 공모를 했으면은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온 것을 이제 뭐 1순위, 2순위 이걸 언론에 공개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거 몇 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한테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조그만한 당명 짓는 것부터 두 사람이 그냥 알아서 결정했다는 거. 이게 정말 그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되는 거죠. 근데 저는 1, 2등이 올라온 거니 두 분이 올려도 두 분이 정하세요. 이렇게 아니 됩니다. 그런 걸 결정하라고 아니, 지부가 근데 있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사실은 지금 어제 행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새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더니 하는 게 뭐 똑같네. 이런 비판이거든요, 결국.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타운홀 미팅 얘기도 나왔는데 그 타운홀 미팅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주요 인사들이 위에 올라가고 밑에 사람들 밑에 있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여서 그냥 똑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그 정치인과 그 유권자의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실질은 아직 갖추지 못했지만 형식은 좀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괜찮게 보이는데 앞으로 네. 이제 그 실질을 채워나가야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나란히 같이 앉아서 의자 높이에 갔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게 거 타운홀 아니겠어요? 미팅 아니거든요. 이거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간접 민주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 때마다 편의에 따라 가지고 민주라는 얘기를 막 동원시키는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 간접 민주주의가 여러 면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참여 민주주의 얘기 나오고 참여 정치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지만 그것이 마치 이 통합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맥락상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거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가 본질적인 여긴 건 약간 아니고요. 잘못됐다. 결론은 여긴 많이 잘못됐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